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은행 지준율을 낮추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미증시도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에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나스닥 지수가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과 선물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 고수는 지금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할 마스터 소개합니다. 오늘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김동우 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멘트 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실 것 같아서 참고 아니요. 있었어요. 오늘도 머리도 예쁘게 하고 새로 하고 오셨네요. 네. 기본도 울적하고 할 땐 좀 네. 기분의 전환도 필요하고, 자, 투자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안 되고 할 때는 뭔가의 또 사고의 발상에서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에 좀 프레시한 에어를 좀 마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월요일이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또 제시를 해드려야 기분이 좀 업되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많은 생각을 해봐도 역시나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는 게 가장 큰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고, 또 며칠 후에 또 벌써 또 추석 명절도 다가오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서 추석 명절도 해피하게 보낼 수 있게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알찬 전략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김동우 마스터가 1시간 동안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동우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마스터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김동우 마스터와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분장은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전일 대비 0.09% 상승 중입니다. 2,98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1% 상승입니다. 7,85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45% 오름세입니다. 57달러 34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2% 오름세입니다. 1,51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27% 오름세입니다. 1.1066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정리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시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 함께 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거리를 두면서도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미국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고 경제 전망도 여전히 우호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불확실성, 브렉시트와 홍콩 사태 등 중대한 하방 위험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댄 브룰렛 미 에너지부 부장관이 국제유가가 내리더라도 공급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가격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하루 평균 12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온 미국은 올해는 1300만 배럴, 내년에는 1350만 배럴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목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차관이 이란과 원유 거래를 차단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유저선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회사에 보내는 예리한 경고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핵합의 이행 수준을 축소하면서 유럽의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7월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 4개월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7월 무역수지 흑자는 214억 유로로 6월 166억 유로보다 증가했고 이 기간 해외 선적도 0.7% 증가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감소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EU 간 관세 부과 가능성과 중국 자동차 시장의 동향 등의 리스크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면요. 파월 연준 의장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양호하다며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경제 전망도 여전히 우호적인데 미국 경제가 올해 2에서 2.5% 사이 성장할 전망이라는 진단도 내렸고요. 자,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불확실성 그리고 브렉시트와 홍콩 사태 등이 경제 전망의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경기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수단을 이용할 의무가 있다면서 적절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자,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사실 9월의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챙겨볼까요? 글쎄요, 이 기사를 봤을 때는 네. 사실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고 경기 지표가 당장의 다음 주, 다음 달 어떤 식으로 나올지 사실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더군다나 글로벌 시장을 봐도 지금 악재가 굉장히 더 많이 산재해 있고 호재보다는 그러니까 호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악재를 얼마만큼 줄여줄 수 있느냐의 그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요. 파월 미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금리 인하를 요청을 하지만 연준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어떤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는 이제 그런 뜻을 밝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현재 최근에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나온 경기 지표로 봤을 때는 예전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는 더 나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는 금리 인하를 0.5포인트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파격적인 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의 표명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 미국, 중국 어차피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무역 전쟁이 있어서 그런 우려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고 연준 입장에서도 어떤 예상을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또 침체 가능성 지표가 지금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저번 주만 해도 경기 지표 별로 좋지 않게 나왔는데 10월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또 재협상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을 받치면서 그리고 우상향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확정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10월까지는 또
기간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세는 유지는 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두들겨 보고 가겠다. 그리고 지표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유동적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뭐 표명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여기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뭐 글로벌 경기의 둔화 그리고 뭐 무역 전쟁으로 인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유럽 쪽만 해도 그런 브렉시트 사태라든지 홍콩 사태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100이라면 거의 8, 90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나하나 짚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미래의 어떤 예측보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 주관대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경기 침체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뭐 브렉시트든 뭐 홍콩 사태는 일단락 좀 되면서 좀 안정화가 되긴 했지만요. 여전히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다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무리 뭐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강경하게 자기네들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뭐 그런 입장의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시장이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그래도 독립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단행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또 미국의 경제 지표들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확인하고 연준이 움직일 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챙겨보시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댄 브롤렛 에너지부 부장관이 유가가 떨어져도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게 목표라는 건데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하루 평균 12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면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1,300만 배럴 그리고 내년에는 1,350만 배럴로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미국의 증산 구상은 지금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하겠다는 오펙에게는 사실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유가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네. 단순한 어떤 유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생각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의 지난 수십 년간의 미국의 입장을 보면 미국 땅 자체의 원유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그런 원유를 많이 활용한 뭐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그 부분은 중동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파워는 원유밖에 없기 때문에 원유를 가지고 중동을 다 사실 눌러버린다면 그것도 세계적인 경기에 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시작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오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타격받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현재 뭐 경기 지표가 크게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점에서도 유가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지 오히려 고유가에 대한 그런 반대 입장을 굉장히 강경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중동에 대한 어떤 경계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또 그 가장 큰 타겟은 이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란의 경기 그리고 뭐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도 뭐 같이 함께 있지만 뭐 이란에 대한 그런 압박의 하나의 어떤 작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압박이 미국 입장에서는 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란과 지금 오펙 쪽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 있거든요. 사실 유가가 100불 할 때랑 유가가 40불 할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제 원유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도 당분간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휘둘르겠다는 그런 의도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유가가 내려간다면 사실 또 그 중동을 제외한 오펙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또 호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받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고유가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힘들지 않은 나라는 없거든요. 원유 수출을 하는 뭐 당사국이라 하더라도 원유가가 올라가면 그 원유로 재료로 한 뭐 다른 제품의 가격도 분명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기 지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유의 가격을 좀 내림으로 인해서 다른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중이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보여져서 당분간은 미국이 만약에 이러한 원유 시장에서의 저가 그리고 가격 인하 쪽에 입장을 표명을 한다면 당분간 유가가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좀 좋은 소식이라고 일단 뭐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은 단순한 유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오일 매매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약간 혼조 흐름이 좀 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대응 전략으로 뭐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이 의지가 중동에 대한 경계감과 동시에 또 가장 큰 타겟은 이란이 아닐까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단순히 유가만 연관 짓기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원유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 금융 담당 차관이요. 이란과 원유 거래를 차단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어떠한 제재 예외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단순히 유조선뿐만 아니라 민간 회사와 그리고 정부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강조를 했는데 유럽이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좀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또 양측 모두에게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 또 5월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핵 합의 이행 축소를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좀처럼 또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이란의 원유 사면 예외 없이 이제 제재할 것이란 부분도 네. 방금 전에 지금 에너지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유가가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이 포인트하고 뭐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뭐 연계된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역시 타겟은 이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란이 얼마 전에 그랬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어떤 합의 혹은 재협상의 여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그동안에 밀려있던 원유 대금 전체를 한꺼번에 결제를 해준다면 생각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조건부를 내세웠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만약에 이란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뭐 핵무기 관련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구를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뭐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 시장에서의 악재로서 여전히 상존을 해왔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해결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봤을 때 단순한 민족성이라든지 뭐 수백 년간 이렇게 또 이루어져 온 그런 민족성을 봤을 때 쉽사리 물러설 그런 또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란의 국내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피가 마르고 정말 그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그 소비자들이죠. 그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란의 그 정부 자체도 사실은 뭐 호감을 가질 수는 없어요. 뭐 수십 년 전부터 저희 어렸을 때부터 해서라도 네. 많은 문제, 트러블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런 뭐 테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어떤 또 발원지이기도 하고 해서 뭐 사실 좀 기분 좋지 않은 뭐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군다나 뭐 원유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를 많이 뭐 만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을 놓고 보자면 저는 또 트럼프 행정부를 좀 지지하는 네.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향후에 미국과 이란의 어떤 또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는 좀 향후 좀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5일과 관련한 뉴스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시청자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 뉴스와 관련해서 유가가 큰 파장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오펙 한마디에는 오히려 유가가 좀 출렁이는데 현재 미국이 산유량 기준으로 최대 산유 생산국인데 이런 뉴스가 그렇게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한 것 같다고 왜 그럴까 하고 여기 질문 주셨거든요. 그래요?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종목별 들어갔을 때 제가 네. 오일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오일 시장 자체가 그간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오펙의 감산, 뭐 러시아와 사우디의 뭐 손을 잡고 동맹, 뭐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또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중국 그 무역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혼자서 나홀로 올라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큰 폭의 하락은 또 안 되는 이유가 오펙 쪽에서는 계속 감산, 유지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증산을 했으라도 유가 떨어져도 괜찮다는 그런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한편으로 쏠릴 수는 없는 신중한 뭐 세력들 입장에서도 신중한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어떤 이슈에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장중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떤 단기적인 추세가 나오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아까 미국이 이제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미국의 증산 계획이 실현 가능성은 좀 있을까 하고도 질문 주셨거든요. 올해에 하루 평균 1,300만 배럴 그리고 내년에 1,350만 배럴 이렇게 증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현 네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거기에서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미국에서는 또 그 셰일 석유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완전히 접어들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그 사업자들도 그러면 그 사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망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지금 이 얘기만 가지고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할까? 그거는 약간 의구심은 있어요. 현재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휘할 수 있는 뭐 한번 툭 던져보는 그런 뉴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반신반의의 의견을 저는 좀 가지고 있어서 실현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지켜보는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과 관련한 뉴스 짚어봤고요. 다음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독일의 7월 무역 수지 흑자가 지난 4개월 중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예상 외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역 흑자가 214억 유로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 또 수출도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합니다. 독일 기업들의 신뢰 지수가 6년 중에 가장 저조하고 또 산업 생산 규모도 줄어드는 등 이렇게 근래 독일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수치가 독일 경제에 희망을 줬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독일과 유로존 경제가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자주 나오면서 이번 주에 있을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양적 완화 정책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독일 경제 지표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3주째 이제 네. 독일에 대한 이제 언급을 드리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독일의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상황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뭐 7월의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4개월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록했다. 이거 하나만으로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 절대 아니라고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계절적인 특성도 있고요. 뭐 1년 12달, 뭐 1월에서 12월까지 평균적으로 꾸준한 어떤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하나로 어떤 환호성을 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뭔가 해결이 돼서 영국 브렉시트 해결김이 있나요?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유로 뭐 해결김이 있나요? 없어요. 뭐 계속 침체적인 가격 허덕이고 있죠. 거기다가 또 미국과 EU 간의 관세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뭐 과연 그 독일의 지금 이 경기 지표가 다음 달에 더 좋게 나올까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 가지고 경기 침체가 안 된다라고 뭐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거는 넌센스한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8월, 9월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4, 4분기 이게 오히려 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호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꺾인다면 수치 자체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악영향은 굉장히 더 클 거다. 그 파장은 더 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절대 이 문제는 단순하게 7월에 한 수치만 가지고 이게 판단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독일의 7월 무역수지 흑자와 관련해서 이 한 가지 경제 지표만 가지고 독일의 경기를 앞으로 예단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또 미국과 EU 간의 관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좀 호전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예측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김동훈 마스터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깊이 있는 시황 분석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김동훈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0.12% 상승세입니다. 2,98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2% 오름세입니다. 7,85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89% 오름세입니다. 57달러 5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4% 약세입니다. 1,50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23% 오름세입니다. 1.1062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8월 고용지표 부진한 가운데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상승 랠리 속에서 석유 수요 증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볼 텐데요. 자,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월가 예상치 15만 명을 밑돈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 나스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지 김동우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매도 의견 주셨네요. 오늘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사실 뭐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도 네. 여전히 상승의 과열 구간이 진행은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완전 뭐 조정 신호가 나온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게 최근의 장세 자체가 이 차트의 뭐 기술적
분석만으로 해서 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자체가 뭐 크게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감안을 했을 때 단기적인 전략을 드린다면 오늘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7,895선의 고가를 찍은 자리인데요. 네. 그 선만 뭐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은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없는 한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재보다는 지금 악재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작은 호재가 결정적인 어떤 내용을 갖지 않더라도 약간의 뭐 호재성 뉴스만 나오면 시장에 또 반등의 힘을 실어주고는 있는데요. 그만큼 호재가 굉장히 부재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좀 고마워하는 이제 네. 시장의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분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드리자면 네.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 7,870선에서 7,880선 뭐 이 사이 구간은 반등 시 매도로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은 7,887 라인 정도로 단기적으로 일단 조금 짧게 잡고 대응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좀 크게 본다 하더라도 오늘의 흐름은 7,895 라인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반등 시 매도로 대응을 한번 해보신다면 오늘 하단 자리인 7,845선 자리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라면 좀 더 추가적으로 7,830선과 7,815 라인대까지는 좀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또 여기에다가 또 조금 좋지 않은 악재 뉴스가 좀 나와 준다라면 네.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7,800선대 내외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직전 고점의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면 반등 시 매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전략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일단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반등 시 매도하라는 전략 주셨는데, 자, 직전 고점이었죠. 금요일장 7,895선이었는데, 만약에 이 선 돌파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7,870에서 7,880 사이에서 반등 시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은 7,887로 조금 짧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크루드 오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과 함께 또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발표 등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는데, 자, 내년까지의 석유 수요 증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김동우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크루드 오일은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일은 좀 어떻게 볼까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뭐 단기적인 전략을 드리자면 여전히 이제 상방 경직이 유지되고 있는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58.450대 혹은 59불대까지는 상승이 조금 더 열려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지수 선물이 상승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의 이런 뭐 증산 문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가기가 좀 버거운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지금 위로 가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수 선물이 상승을 하는데 나홀로 하락하기도 좀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관망의 자세로 보시고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 쪽에서 한번 노려보심이 투자 전략 참고하시는 데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수요일 또 주간 재고 발표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연휴를 이제 또
코앞에 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오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더라도 단기적인 대응. 하지만 상방과 하방이 모두 열려 있는 그런 자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5일은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좀 상방과 하방이 모두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또 수요일 원유재고 발표 이후에 저희 연휴도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당분간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경기 침체 아래 공포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자, 이 영향인지 지난 2거래일 동안 골드가 3%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전장 대비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구간에서 골드 어떻게 대응해 볼지 김도구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도 오늘 매도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골드가 지금 자리에서의 매도는 아니고요. 네. 일단 뭐 일봉을 보시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도 지금 고점에서의 매도 전략을 지속해서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1565라인 그 앞서서는 이렇게 1546선대 거기서도 고점에서의 거의 뭐 몇백 틱 정도 수익이 났었고 지난주에도 제가 물론 1565라인 때 직전 고점이 돌파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살짝 돌파가 됐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그간에 지금 수개월 동안 골드의 힘이 그만큼 축적된 상승의 힘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상단 부근에서의 매수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 지난주, 지지난주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도 매도 쪽에 전략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손실이 거의 없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1560라인 때부터 또 매도를 해서 지금 대응을 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한 거의 400틱 이상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도 1500선 자리가 좀 이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다만 오늘 만약에 미국 지수 선물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면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가 좀 조금 하락이 나오는 그런 또 흐름이 같이 나와 준다라면 반등 시에 1530 라인 정도 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속편하게 조금 또 넉넉한 수익 구간을 기대해 보면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물론 오늘의 고점은 1523.8라인인데요. 네. 아직까지 오늘 주간장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해선들의 전 종목에 걸쳐서 큰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요. 만약에 인내심이 좀 있다라면 지금 자리에서 매도 들어가서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1505라인 때까지는 아직 하방은 열려나 있어요. 근데 단기적인 반등이 또 나올 수는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현재 지금 60분 봉인데요. 네. 지금 자리가 크게 이탈되려면 1510라인이 강하게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지금 1510라인 때가 아직은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한번 올라선다면 1530에서 1535나 이 후반대까지도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오늘 또 특별한 이슈가 없고 지수 선물의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네. 오늘 당장에 뭐 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 정도 또 한번 반등 시에 또 매도 대응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드도 마찬가지로 네. 단기 추세적으로 보시는 거는 가능하면 조정의 신호가 좀 더 확실해지면 더 좋겠지만 지금 매수 쪽보다는 반등 시 매도 쪽의 전략으로 당분간은 대응하시고 직전 고점에 돌파가 없다라면 여전히 같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시고요. 자,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봐서는 1,500 이탈 가능성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1,530에서 1,535선 정도 반등할 시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자, 골드 전략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들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0.12% 상승입니다. 2,98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3% 강보합권입니다. 7,8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12% 강세입니다. 57달러 72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5% 하락세입니다. 1,50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9% 오름세입니다. 1.1058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선물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고요. 저희 지금 나스닥과 크루드오일, 골드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유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22 통화 정책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구간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네네. 네. 유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와 또 독일의 경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네. 유로가 사실은 당분간은 큰 폭의 반등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더 하방세가 더 나와서 1.09360까지 저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단기 반등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그간의 또 상승폭에서 좀 약간의 윗꼬리를 달면서 약간의 조정 구간을 좀 접어드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유로가 단기적인 하단 라인의 지지대를 조금은 형성을 하고 단기 반등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자리라고 보여져서요. 사실은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시 약간의 매수 쪽의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유리해 보이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60분 봉인데요. 아직은 지금 현 자리에서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네.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조금 이렇게 혼조로 위아래로 흔드는 구간이 조금 더 펼쳐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완전한 지금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오긴 조금 어려운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10 500 정도에서의 눌림 매수 쪽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하단 부분이라면 1.10400 이 자리 내외에서는 단기적으로 유로 같은 경우는 한 30틱 정도의 손절 라인 설정하시고 단기 눌림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조금 느긋하게 더군다나 오늘은 또 큰 이제 지표도 없고 네. 여러 가지 정황상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싶어서 네. 새벽 시간까지 좀 물론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눌림에서의 매수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유리할 듯 싶고요. 네. 이탈은 직전 저점을 좀 보자면 1.1025의 저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1.10200의 이탈 시 단기적으로 일단 거기서는 청산을 좀 하시고 네. 그 이후의 전략으로 다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서는 눌림시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1.10500 선에서 눌림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나스닥은 아까 살펴봤는데 S&P 500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에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 오늘 주셨거든요. S&P 500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어떻게 볼까요? 나스닥이 매도기 때문에요. 네. S&P 500도 매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안 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S&P 500도 오늘의 고점이요. 2,991.50인데요. 네. 이 부분의 돌파만 아니라면 물론 지금 자리 2,984.50 네. 자리이긴 한데 물론 이제 멀지 않은 자리이긴 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은 적어요. 그래서 현 자리에서의 매도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현 자리 내외에서의 2,985부터 2,987이나 88 올라오는 대로 매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은 단기적인 지금 오늘의 고점 2,991.50이 돌파 시 일단 한번 정리하시고 만약에 거기에 돌파가 안 나오고 하방으로 빠진다라고 치면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970선까지는 하방세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크다란 변동성이 아니라면 단기 목표 오늘 뭐 그 정도만 수익 내셔도 될 것 같아서 2,970으로 설정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반등시 매도 전략 주셨고요. 직전 고점 2,991.50선 돌파하지 않는다면 현재 자리에서도 매도 포지션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다음에 이제 문자 상담이 좀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파운드 질문을 주셨네요. 파운드 1.12342에 한 계약 매수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거든요. 자, 파운드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매수가가 얼마나 그랬죠? 1.12342. 예, 한 계약. 1.12342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지금 매수를 하셨네요. 1.12342면 어디죠? 수치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1.12342에 한 계약 오케이. 매수라고 하셨네요. 네. 자, 지금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유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내리고 화요일 날도 추가적인 저가를 찍은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잡으셨기 때문에 뭐 상당히 진입 굉장히 잘하신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유로와 마찬가지로 파운드와 지금 상당 부분의 지금 이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몇 계약을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계약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오늘의 저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네. 일단 오늘 오버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오늘의 고점 자리가 단기 차트상 저항선의 자리여서 여기를 맞고 지금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보여져서요. 지금 1.2400대만 네. 강한 돌파가 나와 준다라면 충분히 1.2570 혹은 그 이상의 1.2600대까지는 단기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라고 해서요. 네.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이 나오는 폭만큼 익절 자리 올리시면서 그 라인 간격은 한 놓고 보기 나름인데요. 한 30틱에서 50틱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가슴 설레이지 네. 않으면서요. 충분히 수익이 극대화될 수 네.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한번 가보실 수 있어서 지금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2570 넘어서 1.2600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자, 57.45에 두 계약 매수 중이라고 합니다. 청산 시점 부탁드려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57점? 45에 두 계약 45요. 매수입니다. 지금 이제 네. 좀 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오일 매수하셨으면 58.40까지만 보시고 네. 단기적으로 지금 만약에 내려온다면 두 계약이시면 57.60의 익절 하나 꼭 잡아두시고요. 한 계약은
진입가에 익절 꼭 잡아두시고 네. 58불대가 돌파된다면 그만큼 방금 전에 파운드와 마찬가지로 익절 가격 올리시면서 간격 25틱 정도 간격 유지하시면서 58.50대까지 한번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뭐 절대 손해는 없으실 거고요. 그만큼 수익을 얼마만큼 더 늘리느냐 아니면 지금 자리까지의 수익으로 끝날 것이냐 뭐 그 네.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힘든 거 없으실 거예요.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김도구 마스터와 함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김도구 마스터와는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더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다면요. 김도구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회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빠르게 1시간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